명품 사업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해보려는 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돈 버는 건 알겠는데, 크림에 보니까 명품을 백화점보다 훨씬 더 싸게 파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사실 유럽에서 명품 소싱이 와서 한국에서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마진 붙여 파는 구조.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안 알려주죠. 나는 오늘도 해외로 명품 사러 간다 정민 작가인 제가 그 구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거라 확신해요. 단순히 이태리 부티크 루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단가를 결정짓는 진짜 변수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TS 오더의 장단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품 수입은 겉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소싱 루트 구조에 따라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도매 구조의 세계 시작해보겠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야드를 제외한 나머지 프라다, 미우미우, 발렌티노, 톰브라운, 몽클레어, 메종 마르지엘라 등등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는 이태리 부티크 루트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티크에 오더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거라 생각드시겠지만 실제로 10배쯤 더 중요한 건 오더 시점과 오더 형태입니다. 오더 시점과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오더, 스탁오더, ATS 오더. 선오더는 시즌 6개월 전에 오더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은 할인율,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적용받죠. 스탁오더는 시즌 중에 부티크 보유 재고를 기반으로 오더하고 할인율은 약 20%에서 35% 정도 적용받아요. 마지막으로 ATS 오더는 시즌 후반에 브랜드 창고 정리 재고 개념으로 추가 할인을 더 받는 형태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율이 50% 또는 그 이상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선오더, 스탁오더, ATS 오더 순으로 시간이 갈수록 재고 리스크는 줄지만 반면 인기 제품은 사라지고 남은 재고만 오더가 가능하죠. 여기에 FTA 적용 여부에 따라 관세 면제까지 받으면 최저가가 완성되는 거고요. 선오더랑 스탁오더는 들어봤는데 ATS 오더는 뭐냐고요? ATS 오더는 브랜드 본사에서 시즌이 끝날 때쯤 창고 재고를 정리하면서 남은 물량을 도매로 푸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창고더리 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더분 취소, 교체, 반품분을 포함한 정가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어서 이 플레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ATS 타이밍을 잘 잡으면 한 시즌 마진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즌 재고 정리용이라 최대 40%에서 50% 혹은 그 이상 할인이 가능하지만 인기 품목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사이즈나 컬러 불균형이 심해요. 남은 재고라 선택권이 제한적이고요. 일부 부티크는 FTA 서류 협조가 가능한데 또 다른 일부는 종종 FTA 서류 협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업계에 진짜 꾼들이 주로 합니다. 실무에서 명품 수입 원가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티크로부터 수입하느냐 보다는 송금 시점의 유로 환율, 물류사 선택, 부티크의 FTA 서류 협조 여부, 제품 수입 시점, 오더 방식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부티크마다 할인율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사실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같은 부티크,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를 알고 컨트롤하는 것이 명품을 최저가로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의외로 잘못 얻은 정보나 실무 포인트를 놓쳐서 역마진을 보고 판매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 첫 번째, 이태리 부티크에서 직접 수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최저가다라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부티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인 스탁 오더를 하시면서 할인율이 적용된 그 가격만 계산하고 이게 최저가구나 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환율, 물류비, 관세 등이 포함된 원가 계산까지 꼭 해보세요. 두 번째, 명품 수입에서 배송비는 전체 오더 금액의 5% 이내로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너무 소량 오더하면 부피 대비 운송비 비중이 커져서 건당 단가가 높아집니다. 둘째, 부피가 큰 제품을 오더할 때 배송료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요. 배송비는 실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더 비싼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피가 크면 실제 무게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대표적으로 부피가 큰 거는 신발이나 패딩 이런 것들
것들이 있죠. 이럴 때는 DHL, FedEx 같은 특송보다는 포워딩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포워딩은 추가 비용이 따릅니다. 현지 내륙 운송비, 즉 픽업 비용이라든지 한국 도착 후 관세사 수수료 및 통관 부대 비용, 그리고 통관 후 우리 사무실까지 배송되는 배송료도 추가되고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단가 계산했다가 배송비만으로 마진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소통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수량 제한이 덜하다 혹은 없다는 이유로 에이전시 끼고 유통 단계를 늘리는 거예요. 단계가 많아질수록 내 마진은 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에이전시, 그러니까 중간 도매업체 중에 제품의 원가 자체를 제품가, 물류, 관부가세까지 다 낸 거에 5%에서 7%를 수수료로 받는 곳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관부가세까지 낸 거에 5%에서 7% 수수료? 이 조건이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순수 제품값에 3%에서 4% 정도 붙인 금액이 그나마 리즈너블한데 요즘같이 거래가가 떨어져 있는 불경기에는 이것마저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직거래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명품 유통의 핵심은 단가 구조를 아는 거예요. 소싱처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기준을 알고 있느냐이고요. 전 명품 수입 최저가의 본질은 사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수입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오더 타이밍, 환율 타이밍, 운송비 비율, FTA 서류 관리, 불필요한 에이전시 수수료 제거. 이 5가지만 관리해도 똑같은 부티크에서 사도 최소 10%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태리 부티크 오더, 그 중에서도 ATS 오더의 현실적인 장단점, 그리고 최저가로 소싱하기 위해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변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진짜 실무 유료급 정보들 유튜브에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하시려는 분들은 실제로 뭐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실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듣게 된 정보 중에 뭐가 맞는 건지 판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만 보고 혼자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프라인 소그룹 세미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개인의 상황, 성향, 그리고 일하는 방식 등을 알면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릴 수도 있고 그 고민 해결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풀 수 없는 백스테이지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세미나부터 참석하세요 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여러 번 보시면서 와, 나도 진짜 유럽 다니면서 명품 수입하는 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 혹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겠다 고민되실 때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명품 최저가 소싱에 도움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이상 나는 오늘도 해외로 명품 사러 간다 정민 작가였습니다. 안녕.